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금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9년 국제 머신러닝 학회에서 소개되었던 바이에시안 액션 디코더 for 이제 딥 멀티 에이전트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펀더멘탈 팀의 이제 김도훈, 김채현, 이세현 그리고 이재윤 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제 펀더멘탈 팀의 이금배입니다. 오늘 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25분 전후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제 논문상의 순서를 따르진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소개 부분부터 이제 같이 내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배경으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화 학습은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가 있고 그 에이전트의 누적 보상을 이제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최적화된 이제 학습 정책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습 정책을 이제 함수로 구현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심층 신경망을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강화 학습은 사실은 뭐 이제 심층 강화 학습, 그러니까 신경망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는 뭐 잘 아시는 아타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주식을 거래할 때 이렇게 보수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이제 강화학습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이제 각 에이전트별로 이제 누적 보상이 이제 극대화하는 이제 학습 정책 수립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여러 하나의 학습 정책으로 이제 모든 이제 에이전트를 다 이제 통제를 하는 이제 학습 정책 수립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분산 방식의 이제 학습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제 환경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정보 교환 범위라든지 아니면 협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환경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알파고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스타크래프트에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한 이제 알파스타가 요 대표적인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은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에이전트 활동 환경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최적의 이제 학습 방법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교과서의 이제 강화 학습의 이제 환경에서는 사실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죠. 가령 이렇게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전 중에 도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은 이제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 설정의 인자로 이거를 미리 반영하기가 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실제 이제 환경에는 이제 그 완전히 다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한된 정보가 이제 제공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간 이제 협동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효과적인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학습 정책을 이제 개선하에 나가는 이제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의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존 프로토콜 연구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사소통 내용이 이제 학습에 사실은 이제 아무런 뭐 영향을 이제 주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고, 그 다음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정보 파급력이나 맥락 등을 이제 좀 다른 에이전트에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토콜하고 학습 정책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른바 바이시안 액션 디코더 혹은 이제 배드라고 뒤에 이제 약어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구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리고 하나비 보드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게임 규칙을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이 하나비 보드 게임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이 강화학습의 이제 벤치마크로 이제 사용이 될 부분이라 게임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뒤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카드는 이제 총 카드가 이제 5가지 색깔로 그 각 색깔별로 총 10장, 그래서 총 50장의 이제 카드가 이제 한 이제 세트로 구성되고요. 게임 규칙은 이게 색상별로 1에서 이제 1부터 맨 밑에 1부터 맨 위에 5가 올 때까지 이렇게 카드 스택을 이제 5개를 완성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는 맨 위에 놓인 카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제 점수가 되고요. 예를 들어 사진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5가 전부 다 5개가 5개 카드 전부 다 5가 맨 위에 있는데 이 경우엔 5 곱하기 5가 해서 25점 만점에 지금 25점 만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드 게임의 룰이 약간 특이한데 이제 참가자들은 자신의 카드를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카드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상대방의 카드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카드를 반대로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제 버릴 때는 다른 참가자가 주는 이제 힌트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힌트는 이제 숫자에 대한 힌트를 주든지 아니면 색상에 대한 힌트를 주든지 힌트를 한번 이제 쓸 때마다 이제 토큰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를 버릴 경우에 새 카드를 다시 받고 다음에 다시 힌트를 이제 재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할 때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이제 각 5장씩 항상 5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덱에는 이제 그 완성된 덱 말고는 맨 처음에는 이제 나머지 2 사람이 게임을 할 경우 각 5장이니까 이제 40장이 아직 뽑지 않은 이제 카드가 이제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만약에 잘못 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페널티가 부여가 되고요. 페널티를 3번 받으면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힌트 방식도 제한이 있고 힌트 수량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페널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게임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상대방이랑 나랑 이제 눈치가 얼마나 잘 이렇게 케미가 맞느냐에 따라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참가자들 간의 이제 협력 수준을 이제 가늠하는 이제 요 지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할 경우에 구현 가능한 카드 조합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뒤에 후술 하겠지만 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벤치마크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카드 게임 말씀드렸고 이제 멀티 협동 방식의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의 그 이해를 위한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위에서 또 볼게요. 이게 대문자 5는 이제 실제로는 그 각 특정한 이제 시점의 상태 스테이트 S에서 이제 그 관측값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관측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이 관측 함수에 따라 이제 그 나온 관측 결과가 이제 소문자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여기 위첨자와 이제 아래첨자 이렇게 표기가 있는데 위첨자는 이제 개별 아까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A번, B번, C번, 뭐 1번, 2번, 3번 에이전트에 이제 그 해당 번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첨자는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요 타임 스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자 U는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제 에이전트 A의 특정 시점, 그러니까 T 시점에서의 이제 취한 이제 액션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소문자 타우는 이제 그 특정한 에이전트가 지금까지 했던 최초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런 액션하고 옵저베이션 했던 관측의 이제 그 이제 이력을 이제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문자 파이는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제 특정한 관측하고 지금까지 관측 그 실행 이제 이력을 기반으로 특정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개하는 이제 그 학습 정책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굵게 표시된 이제 소문자 U는 그 각 특정 시점에서 이제 각 에이전트들이 이제 취했던 액션 같이 동시에 취하는 이제 조인트 액션, 그러니까 협동 과정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호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인트 액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제 최초가 아니고 특정한 현 시점의 상태 T 시점에서 다음 시점에 T 플러스 1 시점까지의 이제 상태 이제 변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전이 함수를 이제 대문자 P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 과정이기 때문에 개별 에이전트가 아니고 전체 모든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팀에게 그 부여되는 보상을 소문자 타우 이제 T+1으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의 이제 핵심 목표인데 이제 각 에이전트별로 이제 부여된 이제 학습 정책의 이제 집합을 이렇게 표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문자 이제 J는 이제 각 학습의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걸린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태 S에서는 이제 그 이산 이제 피처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불연속적인 이제 정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F 이제 위에 위첨자 PUB 그리고 그 위첨자 PR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PUB라고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퍼블릭 피처 즉 공개 정보고요. 이거는 모든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카드 게임을 할 경우에 이제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카드들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PRI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혹은 비공개 정보로 이거는 전체 에이전트가 아니고 특정한 에이전트에게만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들고 있는 이제 카드들에 해당하는 정보가 될 거고 여기다 세분화해서 이제 I번째라고 하면은 특정한 개별 이제 그 에이전트가 들고 있는 개별 정보 혹은 이렇게 특정한 이게 카드 그러니까 뭐 1번 카드라든지 뭐 노란색이라든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세분화하게 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피처 이제 정보의 그 개별 정보에 여기 위첨자에 이제 A, B, C로 나타낸 경우에 이제 해당 정보가 공개 정보가 아니고 특정한 이제 에이전트에 속하는 이제 비공개 혹은 개별 정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그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의 이제 다이어그램을 다시 표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A번 에이전트가 쥐고 있는 자기 개별 정보와 공개 정보를 가지고 모두 그리고 이제 학습 정책을 받아서 반영한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이제 다음 상태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좀 이렇게 다소 공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그렇게 뭐 많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블릭 빌리프라는 이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이렇게 약간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학습에서는 이제 추가로 이제 액션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제한된 정보를 특정한 에이전트가 특정한 에이전트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에이전트 한 명이면 사실은 뭐 제한된 정보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멀티 에이전트 학습에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러면 추가 액션을 위해서 어떤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모든 에이전트가 제공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각 개별 에이전트가 이제 액션을 할 수가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환경을 이제 이른바 이제 partially observable,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관측 가능한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POMDP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바이에시안 액션 본 논문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인 벤 모델에서는 이 POMDP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이제 뭐 POMDP에 나온 개념이지만 각 에이전트에게 모두 이제 공개되는 정보를 이제 퍼블릭 빌리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에이전트에게만 이제 알려진 정보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습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구성을 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OMDP는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특정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드 모델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별 에이전트에게 알려진 정보까지도 조합을 해서 학습을 한다가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에이전트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른바 이렇게 퍼블릭 빌리프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수식으로는 대문자의 굵은 대문자의 B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방금 맞게 말로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이 지금까지의 이게 과거 시작부터 과거에 이제 그 공개 정보의 모든 이제 이력으로부터 이제 특정한 이제 개별 그 정보를 이제 선택하는 이제 전이 함수로 이제 구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이 구성하도록 이제 정책을 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이렇게 부분적인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학습 정책을 짜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partial policy 그러니까 부분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그 모든 에이전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른바 이게 퍼블릭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제3의 이제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해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퍼블릭 에이전트 실제로 카드 게임에 이제 참여를 하진 않고 요 개별 정보로부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개별 정보로부터 아까 대문자 유로 표현했는데 이게 실행 가능한 모든 이제 액션에 이제 집합이 되겠죠. 개별 정보로부터 이제 특정한 이제 액션을 도출해내는 요 부분 함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그럼 적용이 되냐면은 이제 그리고 개별 에이전트는 이렇게 요 부분 함수에 그 실제로 자기가 아는 개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특정한 에이전트가 취한 액션의 이제 결과는 사실은 이제 모든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카드 게임 할 때 특정 선수가 쥐고 있는 카드 펜은 볼 수가 없지만 카드를 일단 한번 딜링을 하면은 이제 그 카드 내용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볼 수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 파셜 폴리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에게 다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에이전트가 둘이 있으면은 개별 에이전트끼리 서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이거를 요 퍼블릭 에이전트가에게 전달하면 이 퍼블릭 에이전트가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부분 정책에 반영해서 그 값을 다시 이제 또 다른 선수가 반영을 하는 그래서 중개자 한 명이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두 에이전트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좀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뭐 공식을 그냥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액션이 이제 개별 그 에이전트 액션은 모두 이제 공개된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계속 이제 퍼블릭 빌리프를 이제 계속 이제 갱신해 나가면은 이제 특정한 이제 개별 정보가 이제 뭐였는지 이제 다시 추측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요 퍼블릭 빌리프 아까 이게 요거라고 표시했는데 특정 에이전트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B 프라임으로 이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갱신된 상태에 이제 요 퍼블릭 빌리프하고 이제 갱신된 이제 공개 정보를 같이 사용하는 모델이 이제 배드 모델이라고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수정된 퍼블릭 빌리프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 퍼블릭 빌리프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별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전에 이런 부분 정책까지 모두 이렇게 반영된 결과를 토대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전에 이제 직접적인 개별 액션뿐만이 아니고 이전까지의 모든 이제 파셜 함수를 통한 액션 결과를 아까 이제 이렇게 표시가 했는데 대문자 U를 모두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밑에 공식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썸으로 표기가 되고요. 네, 조금 지금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 게임인 한화비 이제 시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알고리즘 성능 확인을 위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매트릭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 게임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두 이제 선수가 있고요. 두 선수는 먼저 이렇게 그 상태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1번 카드를 뽑던가 2번 카드를 뽑던가 먼저 상태를 이제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선택을 했으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A번은 갈지 B번은 갈지 C번은 갈지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게임에서는 먼저 1번 플레이가 경기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그 내용을 2번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면은 2번 플레이어가 이제 그 1번 플레이의 액션을 이제 인코딩한 값을 다시 디코딩해서 자기의 이제 카드를 이제 딜링할 때 그 이제 자기가 그 칼을 선택할 때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반영하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간단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번 칸이 1번 플레이어가 A번 칸고 B번 플레이어가 만약에 A번 칸면은 여기서 이제 점수를 10점을 받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고요. 근데 만약에 한 명은 이제 하나는 여기 1번 카드에 A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그 2번 플레이어가 1번 카드에 B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빵점이 됩니다. 또 경기가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플레이어 간에 아무 연관 상호작용 없이 랜덤하게 그냥 걸릴 때까지 했으면 아마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크게 잘 나오지 못했겠지만은 결과를 보시면 10점 만점인데 거의 이렇게 9점에서 9.5점 사이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자기 액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잘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닐라 피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펄리시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CF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개별 뭐 정보뿐만이 아니고 그 이렇게 파셜 펄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정한 이제 공개 정보를 이제 카운터 팩추얼 이렇게 팩트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추정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를 이제 그리고 이 카운터 팩추얼을 정책은 폴리시 그라디언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다른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이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식 마지막 설명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공개 정보는 실제로 이제 게임을 이제 매 턴마다 내가 지금 아까 이제 카드가 전체 50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매 턴마다 이제 실제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인지 이제 세는 정보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힌트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카드를 아까 힌트를 받고 이제 액션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액션이 이제 결국은 카드를 버리느냐 뽑느냐 이제 두 가지로 선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플레이어가 주는 힌트를 반영해서 액션을 이제 했냐 안 했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1을 더하는 건 이렇게 맨 마지막 판에 이제 해당된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직 저도 잘 이렇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슬롯은 요 슬롯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카드가 들고 있는 특정한 이제 카드의 이제 정보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요 각 선수와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힌트 내용은 이렇게 양성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두 정보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당신이 들고 있는 카드 색깔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이다 그리고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카드 중에는 뭐 이렇게 파란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라색 카드는 없다. 뭐 이렇게 뒤집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색깔 다른 색깔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소개를 했던 이제 퍼블릭 빌리프를 다시 여기서 이제 베이직 빌리프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수학으로 다시 공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이직 빌리프 버전 첫 번째 버전 이렇게 VO라고 해서 여기서는 0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제 특정한 이렇게 개별 이제 카드를 뽑는 이제 이런 전이 함수는 실질적으로는 내가 공개된 지금까지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주고받는 공개 정보와 토대로 특정한 내 카드를 뽑을 그 전이 함수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지금 남아 있는 카드 개수와 내가 받은 이제 힌트를 이제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이제 시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딜링을 계속 하는 과정을 더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버전을 바꾸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매번 이제 턴을 지날 때마다 남아 있는 이 카드 개수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특정한 이런 카드를 뽑은 것만큼의 이제 숫자를 이제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또 딜링을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곱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최초에 시작을 해서 그 매 턴마다 내가 이제 어떤 액션을 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V0, V1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런 특정한 이런 실험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저자들은 일종의 이제 가중치를 두고 이 V5 빌리프와 V1 빌리프의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파 값이 이제 0.05, 01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이쪽에 더 이렇게 많은 가중치를 주고 이제 경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BAD 모델의 이제 핵심 알고리즘인 베이시안 빌리프인데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베이직 빌리프의 각 이제 우도값까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배드 모델의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베이직 빌리프를 갖고 V2 빌리프를 만들 때 이제 이 두 가지 공식에 이제 가중치를 적절하게 넣어서 이제 계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비 게임 이제 결과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프 이제 맨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점이 네 가지가 그 선이 네 가지가 찍혀 있는데 이 맨 마지막 그 밑에 이제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 넘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신경망이라든지 확률적으로 이게 카드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2인용 이제 하나비 게임을 경기하도록 짠 하드 코딩한 이제 봇이 낸 최고 점수입니다. 학습 이렇게 곡선이 이제 없죠. 나머지 세 개는 아까 이제 이렇게 따로 이제 학습을 한 이제 게임 결과가 되는데 이제 V0, V1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우도를 이제 포함한 게 이제 베이시안 빌리프라고 했는데 우도를 포함하지 않고 요 베이직 빌리프의 개념을 이제 LSTM으로 그러니까 과거 이력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과거 이력을 LSTM 그 모델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한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기반으로 움직이 작동하는 이제 배드 모델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배드 모델이 25점 만점에 한 24.174점이 가장 이게 점수가 높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습에 걸리는 시간도 다른 두 요 모델들보다 훨씬 이렇게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요 배드 모형이 달성한 최고 점수 비율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숫자가 이제 10만인데 10만 번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요 숫자가 대략 58.6%니까 한 대략 10만 번 중에 한 5만 9천 번 정도는 이 만점을 받았다.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점선은 마찬가지로 이제 봇이 달성하는 이제 만점 비율이 되는데 대략 요 아마 이 보신 것 같네요. 파이어 플라워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달성한 이제 최고 점수 달성 비율은 이제 52.6%.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강화학습 모델이 더 훨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진행할수록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얼마나 이제 감소가 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 배드 모델에서 이제 한정입니다.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특정한 이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에 이제 변동분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버전이 올라갈수록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습에 이제 뭔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카드 게임으로 얘기를 하면은 카드를 뽑을 때 어떤 카드를 뽑을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내가 결정한 카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뽑았다. 근데 그 비율이 이렇게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하나씩 올릴수록 자신 있게 카드를 딜링하는 비율이 더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시간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뭐 간단한 이제 2인용 게임으로 표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협동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협동 과제를 할 때도 얼마든지 좋은 성능을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낼 수 있음을 이렇게 본 논문을 통해서 다시 이제 확인을 했다고 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